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자리였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공기가 얼어붙는 순간,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방 안이 눈치와 긴장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버리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낸 가족일 수도 있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죠. 사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늘 비슷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 당황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은 침묵하거나 억지로 달래려다 더 큰 불길을 키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다른 시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그들을 성격이 예민한 사람, 다혈질인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그 격한 반응 속에는 사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작은 농담에도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며 화를 내는 이유, 순식간에 기분이 변해 분위기를 깨는 이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분노하는 이유. 그 모든 것 뒤에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과 불안을 감추려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나의 평온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망치지 않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해와 지혜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그들의 화를 공격이 아니라 방어로 이해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곁에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얼굴빛이 확 달라지고 사소한 상황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순간이 단순한 농담이나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마치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듯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듯한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 하나에도 온 집이 활활 타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반응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앉아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던 자리였죠. 누군가가 가볍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갑자기 한 사람이 얼굴이 붉어지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순간 웃음소리는 멎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사실 그 농담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자존감의 상처가 그 말 한마디로 건드려진 겁니다. 작은 불씨였지만 이미 안에 마른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던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분명 그가 먼저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도 곁에 있던 사람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너가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그 순간 우리는 억울해집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화를 낸 이유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 이 한마디가 자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것 같아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는 화를 냅니다. 화는 자신의 실수를 가리고 자존감을 지키려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너무 무겁고 날카롭다 보니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상처를 입게 되죠. 혹시 가족 모임에서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던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에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고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든 적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마치 얇은 유리잔처럼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화로 바뀌고 그 감정의 파도에 주변 사람들도 휘말리게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늘 긴장합니다. 언제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대화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조심스럽게 말끝을 고르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왜 내 말대로 안 해? 이 한마디 속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닌 불안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 내 의견이 무시되는 순간, 그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통제하려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직장 회의에서, 심지어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감추는 방식은 바로 화가 됩니다. 이처럼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작은 일에도 과잉 반응한다, 자존심이 건드려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자기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제 욕구가 강하다, 불안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분노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자존감, 불안, 두려움이 만든 서툰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화내는 그들의 행동 뒤에는 사실 나를 지키고 싶다는 불안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화를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지혜로운 대응을 준비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5가지 지혜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지? 괜히 더 자극하면 어쩌지?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2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무조건 져주고 달래는 것, 또 하나는 피하거나 침묵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2가지 방식은 결국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상대의 화는 점점 더 커지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그 어떤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고 내 감정을 지키면서도 상대와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진정해라는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가 화가 나 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야, 진정해.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상대를 더 자극합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적으로 화가 난 사람은 이미 자기 감정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정해라는 말은 내 감정은 과장됐다. 너 지금 잘못 느끼고 있다. 라는 의미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반발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너를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해.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어. 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야기해 줄래?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대화를 차분하게 돌리는 열쇠가 됩니다. 상대는 무시당하지 않았다고 느끼며 자신의 마음을 말로 풀어낼 기회를 갖게 됩니다. 결국 진정해라는 명령보다 내 감정을 듣고 싶다는 초대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2번째,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하지 마라. 또 다른 실수는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그 순간 우리는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내 감정은 하찮은 건가?
저 사람은 나와 대화할 의지가 없는 건가? 그래서 분노는 더 커집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격해진 순간 계속 맞붙어 대화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죠. 그럴 땐 잠시 거리가 필요합니다. 단, 그 거리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둘 다 감정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 잠시 각자 생각을 정리하고 조금 후에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하자. 이 한마디가 있으면 상대는 버려졌다는 느낌 대신 아,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말없이 떠나는 건 회피이지만 이유를 말하고 시간을 요청하는 건 성숙한 거리두기입니다. 세 번째, 감정을 환기시키는 질문을 던져라. 여러분, 화를 낼 때 사람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이야. 하지만 사실은 다른 문제, 오래 쌓인 스트레스, 관계의 불안이 그 화의 근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기분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기 감정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어떤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늘 차분하던 분이었는데 회의 중 갑자기 폭발적으로 화를 내셨죠. 직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팀장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순간 사장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집안일이 너무 힘들어 거기에 회사 일까지 겹치니 내가 제어가 안 됐던 것 같아. 그의 화는 직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개인적 고통이 그 순간 폭발한 것이었죠. 그 질문 하나가 그의 화를 잠재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경계를 분명히 세워라.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받아주다 보면 나 자신의 감정은 사라지고 관계는 더 불평등해집니다. 그래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네가 화나는 건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나도 힘들어.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내 선을 분명히 하는 대사입니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이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상대를 이해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을 인정하되 해결책을 함께 찾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지혜는 감정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해결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프로젝트 지연에 화를 낸다고 해봅시다. 그때 네가 화나는 건 이해해. 라고만 말한다면 상대는 잠시 인정받았다고 느낄 뿐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걱정하는 건 알겠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보자. 이 순간 갈등은 싸움이 아니라 협력이 됩니다. 상대는 내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지가 된 기분을 갖게 되죠.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흔히 달래거나 피하는 극단적인 선택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5가지 지혜를 기억해 보세요. 진정해라는 말 대신 감정을 인정하는 대화로 풀어라. 아무 말 없이 떠나지 말고 이유를 설명하며 잠시 멈추어라.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감정을 환기시키는 질문을 던져라. 공감하되 내 감정을 지키는 경계를 세워라. 감정을 인정한 뒤 해결책을 함께 찾아라.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의 내면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만나야 가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엔 차분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는 모습.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순간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던 경험 말입니다. 사실 화는 늘 지금의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단지 마지막 방아쇠일 뿐이고 그 밑바닥에는 오래 쌓여온 상처와 피로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회사의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평소 늘 침착하던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는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야?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직원들은 놀라 입을 다물었고 순식간에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팀장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사장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기분이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순간 사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집안일이 너무 힘들어. 가정 문제에 회사 문제까지 겹치니까 내가 감정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아. 알고 보니 그의 화는 직원들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개인적인 고통과 피로가 그 순간 업무 실수라는 작은 불씨에 옮겨 붙은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있던 일입니다. 모두 즐겁게 식사하고 웃고 있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이 얼굴빛을 바꾸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항상 나를 무시해. 왜 나한테만 그런 말을 해?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당황했고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폭발한 이유는 지금의 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섭섭함,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작은 자극에 폭발한 것이었죠.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화를 낼 때 종종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화는 지금 이 자리에서만 이해해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심리학적 통찰, 전이된 감정.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이된 감정이라고 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쌓여 있다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분노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두려움, 불안, 외로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화를 멈추게 하려는 기술만 찾는다면 그들의 진짜 속마음에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반복되죠. 하지만 그들의 화를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닐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화를 낼 때 그 모습 뒤에 숨은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힘들어. 나를 좀 알아줘. 내가 무너질까 두려워. 화를 낸다는 건 때로 서툰 방식으로 내 고통을 알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화가 사실은 도움 요청일 수 있다 해도 내 감정과 평온을 잃어버리면 결국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저 사람의 화는 지금 내 탓이 아닐 수도 있다. 이 관점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해의 관점이 달라지면 대처도 달라집니다. 상대의 화를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는 방어로 본다면 우리는 화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대처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화의 본질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화는 지금의 사건 때문만이 아니다. 오랜 감정이 쌓여 다른 상황에서 터질 수 있다. 그래서 화는 때로 도움 요청일 수 있다. 중요한 건 나의 평온을 지키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시선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화라는 감정은 늘 불편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화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선생이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함께 배운 것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분노는 성격이 아니라 상처와 두려움의 다른 표현임을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5가지 지혜, 감정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세우며 해결책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례 속에서 본 진실, 화는 지금의 사건이 아니라 오래 쌓인 고통이 전이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관계 회복의 길, 갈등 이후에도 솔직한 대화와 작은 배려, 새로운 약속으로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방의 지혜, 공감, 경청, 말투, 작은 인정이 화를 애초에 막는 가장 큰 힘이 됨을 배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자기관리, 호흡, 감정 일기, 안식 공간, 관계의 거리두기로 나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신뢰와 교훈, 화는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결국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평온과 자유, 화를 다스릴 때 비로소 삶은 평온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습관의 힘, 아침의 마음 점검, 감사의 기록, 작은 칭찬, 성찰의 대화, 이 모든 습관이 우리를 조금씩 달라지게 합니다. 삶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화를 다스린다는 건 단순히 싸움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곧 내 인생을 주도하는 힘을 갖는 일입니다. 화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고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건 분노가 아닌 평온, 두려움이 아닌 자유, 갈등이 아닌 신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쉽게 화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경험이 오늘 이야기와 닿아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슬기로운 사람의 영상, 화를 넘어 지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